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독서와 문법 출제 포인트 정복 방과 후 학교 수강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날 강의 진행하기로 했던 거 8교시 타임에 시험 전주라서 여러분의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자 녹화 강의를 진행하게 됐고, 오늘은 사실 10월 3일 개천절 쉬는 날입니다. 하지만 오늘 찍어야 여러분에게 이번 주 시험 끝나고 주말에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혼자 학교에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찍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강의를 듣는 건 아마도 이번 중간고사 잘 마치고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 월요일 날 아마 한글날 대체 공휴일인 것 같죠? 그 시간 이용해서 이거 강의를 듣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 지난번에 인문 1 파트에서 멸종률과 이입률 관련한 그 종에 관한 얘기했었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인문 파트에서 개인 동일성과 복제라고 하는 이 글을 이제 읽어 나갈 예정입니다. 사실은 요게 이제 고3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지문들을 가지고서 교재에 실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난이도는 고3 학생들이 요 정도 난이도 읽는구나. 근데 인문 지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진 않지만 문제도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지만 요 정도 수준이구나 정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뭐 고3에서 배우는 뭐 비문학, 뭐 인문 뭐 이렇게 많이 버겁진 않네. 물론 버거운 지문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요 정도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그래도 할만한 거니까, 그래서 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가지고서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혹시 강의 듣기 전에 문제를 안 풀어봤으면 잠깐 스탑 해놓으시고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자, 독서지문 선생님이 늘상 강의할 때마다 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먼저 문제부터 확인을 하고 오셔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지금 1문단 내용이거든요. 근데 문제를 먼저 확인하시면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인지를 살짝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가보죠. 일단 4번 문제인데,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르륵 써 있는데, 여러분이 이런 이제 일치, 불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늘상 해오고 있죠. 밑줄이나 동그라미 쳐가면서 좀 머릿속에 오래 남길 수 있을 것 같은, 내 눈에는 요게 조금 기억이 남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면 뭘 느낄 수 있냐면, 이렇게 읽다 보면 요게 좀 더 포인트 단어가 되는 것 같다. 문제에 근접한 포인트 단어를 좀 읽어내기 쉽게 돼요. 자, 예를 들어보죠. 선생님은 이렇게 좀 줄쳐봤는데, 수적으로 하나 된 수적으로 하나가 아닌 두 시계에 대한 시계 얘기가 나오나 보다. 그러면 머릿속에 이렇게 시계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서로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시계라는 게 나오면 동일한가? 그래서 글을 읽다가 시계가 나오게 되면 얼른 와서 체크를 해보란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옷이 약간 꿈기미 같네요. 이렇게 살짝 삐뚤어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두 번째, 어릴 적의 소크라테스와 성인이 된, 그러면 어릴 적 소크라테스, 성인의 소크라테스가 영혼이 같은지, 그럼 영혼 얘기 나오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키워드를 동그라미 치고 있는데 이런 키워드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체크해 보시고 뭔가 소크라테스 나오는데 영혼 얘기 나왔다? 그럼 얼른 2번 와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3번, 옹고집전에서 마찬가지예요. 옹고집전에서 애초에 있던 옹고집은 복제된 옹고집과 달리 자신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그러면 뭐 재산 얘기 나올 때, 옹고집 나올 때 확인해 보면 되는 거겠네요. 여러분 옹고집 유명한 얘기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가짜 옹고집과 진짜 옹고집에서 싸우는 이야기. 네 번째, 신체 이론. 자, 이런 이론들은 여러분이 네모를 다 쳐놓으시고요. 이론 나오게 되면 신체 이론 나왔을 때 바로 와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신체에서 변함이 없다면 동일한 사람으로. 뭐 그런 내용이 있나 보다. 다섯 번째,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더라도 일어날 가능성이 법칙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면, 말을 되게 어렵게 써놨어. 법칙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면 뭔 얘기예요? 그냥 일어날 가능성이 법적으로 가능하면 이런 얘기잖아요. 굳이 이렇게 어렵게 써놔서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개인 동일성 문제에서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뭔가 가능하다면 고려하자,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됐나요? 자, 여기 4번 문제였고요. 5번은 동일성 설명하면서 의존하고 있는 원리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고, 6번의 기억 읽어야 알 수 있을 거고, 7번의 보기니까 보기는 읽어야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요 문제만 살짝 체크한 다음에 바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핵심 포인트인데 선생님이 독서 강의할 때 다른 강의에서는 많이 해주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여러분이 먼저 풀었다는 전제하에 이 글을 읽고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요 4가지 선생님이 미리 잡아왔어요. 이 4가지에 대한 것들을 내가 답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이 잘 읽었다 볼 수 있는 것들. 첫 번째, 개인 동일성 문제의 정의란
그러니까 외워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문을 보고 말할 수 있으면 되고요. 두 번째, 개인 동일성 문제를 해명하는 이론들. 이론들이라 했으니까 이론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오나 보죠? 체크해보고요. 세 번째, 복제 불가 조건이라는 것의 정의. 복제 불가 조건은 뭘까? 복제를 하면 안 된다라는 뭐 조건이 있는 건가? 일단 생각해보면 돼요. 네 번째, 개인 동일성 문제와 복제의 연관성. 그러니까 딱 봐도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글은 개인 동일성과 관련된 글이라는 걸 여러분이 딱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개인 동일성과 복제 어떤 관련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갑시다. 과거의 나를 현재의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묻는 철학적인 물음을 개인 동일성 문제라고 한다. 굉장히 친절하게 여러분 여기서 따옴표를 쳐줬잖아요. 따옴표를 이렇게 딱딱 해놨다는 얘기는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니까. 그러면 요게 핵심어.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어인가 보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고, 그 다음 중요한 건 이거는 이거다라고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 핵심어를 뭐 해놓은 거예요? 정의해 놓은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개인 동일성이라는 건 뭐예요? 과거에 나가 있고 현재에 나가 있을 때 이 두 사람을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그게 뭐야? 를 밝히는 문제가 개인 동일성 문제. 그럼 간단하게 필기를 해가면서 보도록 하죠. 그래서 개인 동일성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럼 개인 동일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거는 한마디로 정의해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요게 같은지를 살펴보는 것, 그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는 것이 개인 동일성의 문제인가 보다. 오늘의 포인트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사실은 똑같은 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까 얘기했던 복제랑 연관한다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동일한 나인데, 또 엄밀하게 말하면 또 동일한 나라고 볼 수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5살 때의 나, 그것도 나지만 지금의 나도 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 둘이 일치하냐고 물어본다면 아이일 때의 나와 어른이 된 나는 다른 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 근데 우리가 또 어릴 때의 나는 그럼 나가 아닌가? 그것도 나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것도 나고 지금도 나인데 둘은 동일하냐? 그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거예요. 그것들을 알아보자는 거죠. 자, 개인 동일성에 관한 가장 손쉬운 대답은 영혼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영혼 이론이다. 여러분, 1문단 보면 영혼 이론이다, 신체 이론이다, 심리 이론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 개인 동일성을 다루고 있는 이론이 총 3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 둘, 3가지가. 그죠? 첫 번째가 뭐라는 거죠? 영혼 이론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영혼 이론의 핵심이 뭔지 한번 보죠. 영혼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 영혼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영혼이 동일하면 동일한 사람이다.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끝.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나 이 뒤에가 중요하네요. 초자연적 영혼은 있는지 없는지 보여줄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그렇잖아. 과거의 영혼과 지금의 영혼이 동일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영혼이 눈에 안 보이는데 영혼끼리 어떻게 비교하지? 우리가 흔히 그냥 어차피 내 영혼이니까 그때의 영혼과 지금 영혼은 동일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진짜 동일하니라 물어봤을 때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뭐가 있는 거죠? 이 영혼 이론은 얘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가 안 되는 거야? 증명이 안 된다라는 한계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개인 동일성 문제를 해명하는 이론으로는 신체 이론과 심리 이론.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두 번째가 신체 이론이라고 하는 것과 세 번째는 심리 이론이라는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됐나 봐요. 자, 신체 이론이란 외모를 비롯한 신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다. 심리 이론이란 생각이나 기억, 버릇, 성격 따위의 심리 상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은 얘기인데 얘는 신체가 동일하면 같은 사람이지. 이런 얘기하는 거고, 심리 이론이라는 것들은 심리가 동일하면 같은 사람이지. 결국 똑같은 얘기하는 건데 밑에 있는 대상만 좀 다르네요. 그죠? 그런데 영혼 이론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는 게 1문단의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전부 다 개인 동일성 문제란 무엇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3가지 정도가 있었네요. 그럼 체크해 볼까요? 개인 동일성 문제를 해명하려는 이론들. 영혼 이론, 신체 이론, 심리 이론. 간단하게 정리 끝. 됐죠? 2문 나갑시다. 신체 이론과 심리 이론. 아까 우리 신체 이론 읽었었는데. 그죠? 신체 이론. 신체 이론은 어디 있었냐면 아까 4번에 4번이었던 것 같아. 신체 이론에서는
복제 과정에서 성격이 바뀌더라도 신체에서 변함이 없다면 동일한 사람. 신체가 동일하니까 동일한 사람이라며. 그럼 맞는 말 아닌가?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어제 넘어가 보죠. 자, 신체 이론과 심리 이론은 오래된 철학의 문제인 개인 동일성 문제에 대해서 유력한 이론이었지만 과학의 발달로 생길 수 있는 복제의 문제. 그러면 지금 얘가 문제가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그래도 제일 유력했는데 얘네들도 뭐랑 부딪히는 거냐면 충돌. 뭐랑? 복제 문제랑 이 복제라고 하는 문제랑 뭘 일으키는 거냐면 충돌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충돌일까? 그걸 이제 알아보면 되겠네요. 과학기술이 발전한 미래에 공간이동이 가능하다고 해보자. 자, 이게 여러분 가정이잖아요. 이게 팁인데 독서 지문 문제에서 가정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가정을 한 상황은 문제에서도 출제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A라고 가정해보자라고 하면 문제에서는 똑같은 가정을 보기해주고 문제를 풀게 하거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다른 상황을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럼 하나의 가정했다면 이 가정을 토대로 얘도 짐작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가정한 부분은 우리가 출제 포인트가 된다. 우리 이 수업의 핵심이 독서 출제 포인트 잡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문을 읽다가 요런 부분은 시험에 나오기 좋던데 이런 건 선생님들 출제를 잘 하시던데 그럼 좀 꼼꼼하게 읽어야겠죠. 잘 읽어야 돼요. 내가 서울에 있는 공간이동 전송기관에 들어가면 그럼 공간이동이라는 걸 한다는 얘기겠죠. 나의 무릎 잡았어요. 자, 나의 몸을 고통 없이 원자 단위로 분해하여 그 원자들의 정보를 기록장치에 저장한 다음에 그 정보를 뉴욕으로 보내 나의 몸을 만들어낸다. 그럼 나의 몸을 뭐 한 거냐면 복제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복제를 해낸 거야. 대신 여기 있는 몸을 뉴욕이라는 곳에 보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현재 서울에 나가 있잖아요. 서울에 나가 있고 여기선 지금 뭘 만들어낸 거냐면 뉴욕에 나를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이제 나는 없어야 돼요. 그죠? 여기에만 존재하는 나가 이제 생겼겠죠? 왜? 나를 보냈으니까. 자, 서울에 나와 뉴욕의 내가 신체에서나 심리 상태에서 차이가 없다면 조건이죠. 이렇게 없다면 조건. 나는 공간 이동을 했어도 동일한 개인일 것이다. 왜? 신체에서 변함이 없어? 그럼 우리가 신체 이론에 따르면 신체가 동일하니까 같은 사람. 심리 이론에 따르면 같은 사람.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체 이론과 심리 이론에 따르면 내 모습을 그대로 복제해서 내 기억과 나의 모든 정보들을 있는 그대로 보내서 나와 똑같은 신체, 똑같은 심리 상태를 뉴욕에 만들어냈다. 그럼 서울에 있던 나와 뉴욕에 있는 나는 같은 인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복제 문자와 관련한 개인의 동일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죠? 자,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만약에 공간 이동을 할 수 있다. 자, 공간 이동의 포인트를 잘 잡아야겠죠? 복제는 복제지만 서울에 있는 나는 사라지고 저쪽으로 내가 넘어간 거예요. 자, 탐문단이에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다. 근데 또 다른 사례를 보자. 자, 이제 요 사례 말고 다른 사례를 한번 살펴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번엔 똑같이 뉴욕으로 가는 공간 이동 전송기에 들어갔는데 이유는 알 수가 없대요. 그런데 서울에도 내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뉴욕에도 내가 만들었다 생각해보지. 자, 아까와 좀 차이점을 알겠죠? 아까는 서울에 있는 나는 사라졌어. 유일한 나는 뉴욕에 있는 나가 된 거죠. 근데 이제는 유일한 나가 아닌 거야. 복제를 했는데 나와 똑같은 인물 하나 더 생겨버린 거죠. 도플갱어 뭐 이런 거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어쨌든 요것도 가정해보자. 그럼 얘도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되겠네. 그럼 아까의 가정과 지금의 가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할 수 있겠네요. 나의 복제가 이루어진 것이다. 문제는 뉴욕에 복제된 내가 서울에 있는 나와 신체로, 심리 상태로 동일하다. 그쵸? 나를 그대로 복제해서 아까 같은 나라며. 그럼 같은 나가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동시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왜? 내가 찬 시계가 친구가 찬 시계와 동일하다고 말하는 의미에서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겠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선생님이 롤렉스 시계 차고 있다 생각해보죠. 근데 선생님 친구도 롤렉스 시계 차고 있어요. 그럴 때 야, 그 시계 내 시간 같은 시계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동일하다는 의미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야, 그거 내 시계랑 똑같다. 맞아. 나 네 시계랑 같은 시계야. 그때 같다라는 의미는 완전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게 모양이 비슷하고, 그죠? 동일한 모습으로 만들어졌으니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시계와 저 시계는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냥 동일하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이게 똑같은 건가? 그럼 저 시계가 여기 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저 시계는 저기 있는 거고 이 시계는 여기 있는 걸? 엄밀히 말하면 다른 시계잖아. 그래서 개인 동일성에서 말하는 동일성은 수적으로 하나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개인 동일성에서 말하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수가 하나여야 돼. 그게 동일한 거란 얘기야. 그러니 아까의 상황에서 서울의 나가 사라지고 뉴욕의 나가 생겼어. 그럼 결국 나는 한 개밖에 안 남은 거잖아. 서울은 나는 없어졌으니까. 전송이 된 거니까. 그땐 동일성 문제가 오케이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제는 서울에 나가 있어. 뉴욕에도 나가 있어. 근데 동일성을 갖고 있다고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개인 동일성의 동일성은 수가 하나여야 되는데 하나가 아니라 몇 개야? 두 개잖아요. 그럼 개인 동일성에서 어긋나는 거잖아. 서로 다른 두 곳에 동시에 동일한 사람이 있을 수는 없다. 이게 개인 동일성에서 말하는 동일성에 어긋나는 거잖아. 그러면 두 사람은 신체와 심리 모두가 다 나의 특성이 있어. 즉 신체 이론에 의거해도 동일한 존재고 심리 이론에 의거해도 동일한 존재인데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이 두 개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한계점이 있었는데 얘도 한계점이 생겨버리네.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럼 3문단 주제는요. 복제 문제와 개인 동일성 문제와의 충돌. 어떤 충돌이야? 분명히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같은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동일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충돌인 거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충돌이라고 하는 거의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죠. 서로 다른 두 곳에 동일한 사람 존재 불가. 요게 복제 때문에 생긴 문제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영혼 이론의 문제점이 있어서 신체 이론과 심리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이 두 개의 이론이 복제랑 만나자 문제가 이런 문제가 터져버렸다는 거죠. 자, 4문단 가보도록 하죠. 개인 동일성 문제를 해명하는 이론은, 자, 해명하는 이론이 뭐죠? 요런 이론이잖아, 요거. 요 이론에서는 뭐가 문제였냐면, 보죠. 조건을 달아 위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조건을 달아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야, 개인 동일성 문제 해명하는 거 신체 이론과 심리 이론으로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랬더니, 근데 있잖아. 거기는, 요런 조건이 좀 있긴 있어. 라고 조건을 밝혀주는 거야. 그게 뭔데? 복제 불가 조건이라는 게 있대. 그게 뭐죠? 복제로 인해 본디 사람과 복제된 사람이, 즉, 서울에 있는 나와 뉴욕에 있는 나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은 동일성을 고려할 때 배제, 얘가 포인트겠네. 배제해야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복제로 인해서 생긴 두 개의 대상은 동일성을 고려할 수 없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지금 개인의 동일성을 판단해보는 상황인데 복제된 것들은 여기다 적용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무슨 말이지? 다시 말해서 정리하는 거죠. 복제가 있다면 어느 누구도 동일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신체 이론과 심리 이론, 기존의 이론의 관점에서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복제, 이것은 동일한 인간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거지. 그렇다면 뉴욕의 인간과 서울의 인간은 다른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애당초 부정을 해버리는 거야. 복제된 인간은 동일한 인간 아니야. 흔히 말하는 시계에서 이 시계와 저 시계, 우리 같은 시계 차고 있네? 맞아. 나 너랑 같은 시계 차고 있어.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너와,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나와 서울에 있는 나는 신체나 심리적으로 동일하다 하더라도 세상의 동일성을 가를 수 있는 거는 숫자 하나, 그러니까 하나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두 명이 존재하니까 얘는 동일성을 판단할 수 없어. 즉 복제된 인간은 동일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써있죠? 복제됐다면 동일한 인간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지금 현재 개인 동일성 문제를 해명하는 이론 입장에서, 즉 신체 이론이나 심리 이론이라고 하는 이 입장에서는 복제 문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 같아요. 그죠? 그러면 공간이동의 첫 번째 사례와 달리 첫 번째 사례는 뭐였죠? 첫 번째 사례는 서울에 나는 없어지고
뉴욕에 나만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런 사례와 달리 두 번째 사례에서는 서울에도 있고 그 다음에 뉴욕에도 있기 때문에 둘 다 존재하는 거니까 이거는 적용 불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이나 뉴욕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 나라고 부를 수 있냐?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둘 다 부정을 해버리는 거야. 서울에 있는 나도 나 아니야. 뉴욕에 있는 나도 나 아니야. 이거는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존재 아니야 라고 얘기해버린다는 거죠. 그럼 4문단 주제는요. 복제 불가 조건을 통한 개인 동일성 문제를 해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약간 조금 복잡한 문제다. 그죠? 복제라는 것들이 분명히 나는데 서울에 있는 나도 나고 여기 있는 나도 난데 근데 둘 다 나가 아니라고? 이게 뭐 이런 말이 다 있어? 자, 5문단 가볼까요? 복제 불가 조건에 의한 해결책. 지금 우리가 해결책은 뭐였어요? 복제 인간은 인간 아니야 이런 얘기잖아. 근데 얘는 복제 인간은 인간 아니야를 넘어서서 원래 있던 인간조차도 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게 서로 다른 두 곳에서 동시에 동일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줬대. 그러니까 지금 복제 불가 조건을 내세우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긴 했어. 아니 두 개의 대상인데 누가 나야? 그랬을 때 복제 불가 조건에 따라서 둘 다 나라고 볼 수 없어. 그래? 그럼 이건 고민할 필요 없네? 해결해줬어. 근데 문제 뭐냐면 그러나 이것 때문에 또 다른 모순적인 상황에 빠지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버린 거야. 항상 해결을 하고 나면 또 문제가 발생하잖아. 어떤 문제지? 이번엔 공간 이동 후 서울에도 내가 남아있고 뉴욕에 내가 남아있는데 두 번째 상황이죠. 서울에 있는 내가 공간 이동 직후에 불의의 사고로 죽었어. 그러면 서울에 나가 없어진 거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렇게 되면 뉴욕에 나만 존재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까 동일성의 문제일 때 동일성은 수적으로 2가 아니라 하나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잖아. 그러면 사람들은 뉴욕에 있는 나를 나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을 거래. 왜? 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니까. 왜냐하면 신체적으로도 서울에 있던 나와 신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동일하잖아. 그러니까 나야. 근데 아까 문제는 둘이라는 게 문제였어. 근데 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만 남았잖아. 그러면 세상에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까 동일성의 문제에서 그 난관에 빠졌던 게 해결이 돼버렸잖아. 그럼 이제 뉴욕에 나가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좀 전에 우리 뭐라 그랬어? 이렇게 됐을 때 서울에 나도 나 아니야. 그다음에 뉴욕에 나도 나 아니야. 이렇게 설명했잖아. 근데 서울에 나가 죽었다고 해서 얘는 생각해보니까 뉴욕에 나는 나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분명히 둘 다 아니라며. 저 복제 불가 조건에 따르면 둘 다 아니라 했는데 얘가 죽으니까 얘는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얘가 되고 안 되고 결정되는 거지. 이해했어? 되게 상황이 복잡해진 거지. 이 사례에서 뉴욕에 있는 나와 두 번째 사례에서 뉴욕에 있는 그러니까 나로 추정되는 사람이겠네?를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둘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아까 두 번째 사례에서 뉴욕의 나, 서울의 나 둘 다 존재했잖아. 그때 이 뉴욕에 있는 나하고 현재 지금 서울의 나가 죽어버린 상황에서의 뉴욕의 나. 사실은 뉴욕의 나는 변한 게 없지. 똑같이 복제된 존재들이니까. 다만 서울의 나가 죽었냐 살아있냐에 따라서 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데 한 번은 나와 동일하다고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한 번은 인정받는 일이 생겨버린대. 이 모순이잖아. 너 아까 분명히 아니라며. 근데 왜 지금 맞대? 그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것은 나의 동일성이 다른 곳에 있는 누군가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에 달려있다. 이 다른 곳에 있는 나는 누구겠어요? 뉴욕의 나 입장에서는 서울에 있는 나가 다른 곳에 있는 나가 되겠지. 그래서 밑에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러나 개인 동일성의 본질은 나와 관련된 특정한 사실이나 나의 다양한 단계 사이의 관계에만 의존해야 하지. 즉 중요한 건 나와 관련된 사실 그리고 나의 다양한 단계 사이에서 관계, 즉 나와 저 사람 속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어딘가에 일어나고 있는 외적 상황과 무관하다. 그러니까 그 대상의 상황이 어찌됐든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야. 여기서 이 외적 상황이란 그 대상에게 발생한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개인 동일성의 복제 불가 조건을 달게 되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동일하다고 물을 때 나로 추정되는 그 어떤 경쟁자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동일성이라고 하는 건 아까 한 명만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어제의 나가 있고 오늘의 나가 있어. 근데 두 개가 동일한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어제의 나는 죽어야 돼. 그리고 오늘의 나만 존재해야 돼. 그래야 이게 동일성이 유지가 되는 거지. 오늘의 나는 정확한 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과거의 나가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생각해봐. 좀 무서운 얘기긴 하지만 5살 때의 나가 어느 차원 어딘가에 살아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의 나를 날아갈 수 없잖아. 복제 불가 조건에 따르면 나와 똑같은 존재가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하면 쟤도 나가 아니고 나도 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나와 똑같은 그 과거의 나가 죽었다라고 판정이 나야 나는 내가 되는 거지. 근데 그런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동일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존재는 단 하나도 없어라는 게 정확하게 증명이 돼야 나는 나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진짜 무서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제 불가 조건으로 인한 해명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어벤져스에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과거로 돌아갔을 때 나와 똑같은 나를 만나게 됐을 때 그러니까 과거의 나를 보게 되면 누군가 하나의 존재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영화에서도 그런 거 되게 많이 보잖아. 그래서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더라도 과거의 자신을 만나지 말 것. 뭐 이런 것들. 오히려 통화는 뭐 할 수 있지만 가끔 선생님도 그런 생각 하긴 하거든요. 통화로 과거의 나와 통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뭐 그런 거 있잖아. 야! 그때 무슨 사건 벌어지니까 꼭 주식을 사! 어떤 거에 주식을 사! 아니면 어디 땅을 사! 뭐 이런 것들 한다면 그 과거에 나는 잘 살 수 있을 거니까. 또 그로 인해 또 과거가 바뀌어버리면 또 현재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이건 판타지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5문단은 이런 내용이 나왔던 거예요. 자, 6문단 가죠. 서울에 있는 내가 뉴욕에 있는 나보다 더 진짜 나라는 직관을 가진 사람이 많을 것이다. 새로운 단어가 나왔네. 직관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직관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직관적으로 뭔가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먼저 갖는 생각들을 우리가 직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은 그런 거 있잖아. 서울에 있는 나, 뉴욕에 있는 나가 있다. 근데 원래는 서울에 있는 나가 먼저였잖아. 뉴욕에 있는 나는 나를 복제한 존재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가 더 진짜로 생각할까? 서울에 있는 나가 진짜로 생각하겠지. 뉴욕에 있는 나는 가짜 존재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서울에 나는 애초부터 있었지만 뉴욕에 나는 거기서 복제되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직관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고전소설 옹고집전에서 똑같은 옹고집 만들어져서 본래의 옹고집처럼 행동하면 본뒤부터 있던 옹고집이 억울해. 왜 억울해? 만약에 둘이 똑같은 옹고집이라면 한쪽이 억울할 이유가 없어. 근데 원래 옹고집이 억울한 이유는 뭐야? 난 진짜고 쟨 가짜. 이런 인식이 딱 박혀있기 때문이잖아. 그래서 억울할 것 같다 생각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의 옹고집이 왜 더 억울할까? 자기가 진짜라고 생각할 거니까. 그러나 나의 신체나 심리 상태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짜 옹고집도 사실은 본래 옹고집보다 더 신체도 똑같고 심리도 똑같고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완전 동일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동일선 이론에 따르면 신체도 똑같고 심리도 똑같으니까 그럼 이 둘은 동일한 이론이 동일한 존재하는데 한쪽이 억울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이유인 거죠. 차별하면 안 돼. 왜? 동일한 난데? 더구나 이런 생각 역시 복제 불가 조건이 갖는 문제점처럼 이게 뭐였죠? 복제 불가 조건이 갖는 문제점이라고 하는 건 둘 다 똑같은 나다. 근데 뭐가 나냐?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다.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라는 거였잖아. 둘 다 부정하는 문제점이 생긴다라는 거였잖아. 그것처럼 나의 경쟁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나의 동일성이 결정되는. 기억나? 이렇게 두 개가 다 나라고 했을 때 둘 다 나라고 볼 수 없어! 라고 했었는데 만약에 하나가 죽어버리면 얘는 그래도 진짜 같은데? 아까 분명히 아니라며. 근데 이제 얘가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얘의 상황에 따라서 얘를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육문단의 특징이라는 거죠. 되셨나요? 이제 마지막 7문단 정리하고 끝낼게요. 자, 서울 외에 뉴욕에 나로 추정되는 사람이 더 있다 하더라도 사실 모르는 거잖아. 나와 똑같은 존재가 어딘가에 지구 어디선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이 이야기에 따르면. 어차피 그 둘은 각자의 삶을 살 것이므로 그렇죠. 어딘가에서 걔는 걔 삶을 살겠죠. 나는 내 삶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뭐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도플갱어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있겠어. 솔직히 말하면. 그죠? 선생님은 진짜 나랑 똑같이 생긴 애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 물론 조금은 다르게 생긴 게 있었는데 처음 보는 순간 깜짝 놀랐거든. 그래서 막 지나가다가 보고 서로 놀랬어.
그래갖고 스쳐 지나갔는데 놀래 다시 한번 봤거든? 근데 계속 날 보고 있더라고. 보고 또 깜짝 놀래갖고 엄청 놀랬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러나 누가 진짜 나인지 확정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자 자기의 삶을 살 거니까 문제 없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 재산은 누가 가져야 돼? 처벌은 누가 받아야 돼? 그렇잖아. 똑같은 나가 둘이 존재해. 근데 누가 범죄를 저질렀어. 근데 이 둘은 서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똑같은 나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벌을 받고 내가 돈을 벌었는데 얘가 가져가. 왜? 내 거잖아. 어차피 네가 나잖아. 나는 너고 너는 나다. 뭐 이런 거잖아. 그치? 그래서 복제와 공간 이동은 현재 가능한 기술은 아니지만 물론 아니지만 그것이 과학자들에 의해 법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증되지 않은 이상 이게 무슨 말이야? 아까 우리 읽었던 것 같은데? 법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증되지 않은 이상 그 얘기는 법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으니 이런 얘기잖아.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언젠간 현실화될 수 있어. 그러니까 개인 동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법적인 권리와 책임은 새롭게 정립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개인 동일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꼭 법적으로 어떠한 권리, 어떠한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 꼭 규명하고 정립하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게 개인 동일성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개인 동일성 문제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네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이제 형님 다 했죠?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적으로 하나가 아닌 두 시계에 대해 서로 동일, 우리 아까 시계 얘기 나올 때, 그 시계랑 이 시계는 똑같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1번은 오케이. 2번. 어릴 적의 소크라테스와 성인이 된 소크라테스가 영혼이 같은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우리 아까 영혼은 한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증명할 수 없으니까. 오케이. 3번. 애초부터 있던 옹고집은 복제된 옹고집과 달리 자신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그럼 애초부터 있던 옹고집만 권리가 있어? 그럼 우리 좀 전에 봤던 여기서 재산 누가 가져와야 할까? 이런 고민 안 했겠지. 당연히 복제된 거는 권리가 없어.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달리가 틀렸죠. 이런 말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거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달리 이런 말 때문에 애들 많이 헷갈리는 거야. A는 B와 달리 모의고사 자주 등장하는 문학에도 많이 나오죠. A는 B와 달리 의인법을 활용하여 그래서 A에 있다 없다를 반드시 논해봐야 되는 거. 그래서 얘가 권리가 있는 건 맞지만 얘와 달리 근데 복제된 옹고집도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라 볼 수 있겠네요. 신체 이론에서는 변함이 없다면 동일한 거. 오케이. 일어날 가능성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면 가능할 수 있으니 동일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맨 마지막에 했던 얘기네요. 넘어갑시다. 5번이에요. 자, 윗글에서 동일성을 설명하면서 의존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이 아닌 것은 우리 아까 원리 법칙 요거 얘기했었죠? 이론에 대한 것들. 두 대상이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두 대상은 똑같다. 그쵸? 두 대상이 똑같은 성질이 있으면 같은 거잖아요. 그죠? 맞다고 볼 수 있는데 2번 한 대상은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 없다. 그렇죠? 아까 우리 동일성 얘기할 때 얘도 나고 얘도 나라고? 근데 동일성이라는 건 숫자 하나밖에 안 되는 건데 그게 아까 문제점이 있던 거잖아. 2번도 고려했던 거죠. 3번 한 대상의 동일성은 그 대상 외부의 것에 의해 결정된다. 아까 뭐라 그랬지? 외부의 것에 의해 결정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아까 외부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답은 3번이겠죠. 그렇죠? 4번 한 대상의 동일성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느냐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얘기 한 적 없으니까. 5번 처벌은 동일한 사람에게 해야 한다. 그렇죠? 처벌은 행동을 한 동일한 사람에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동일한 사람인데 어떻게 문제가 있냐 이제 얘기한 거니까 답은 3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넘어갑시다. 6번이에요. 기억이 아까 이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뉴욕에 있는 나를 나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 아까 기억나세요? 서울에 있는 나가 죽었을 때. 분명히 서울의 나와 뉴욕의 나는 다른 존재라고 서울의 나와 뉴욕의 나 둘 다 나라고 볼 수 없어라고 얘기했었는데 서울의 나가 죽어버리자 뉴욕의 나를 이게 난데?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였지. 왜 그랬던 거였지? 숫자가 2개에서 하나로 줄었으니까. 그죠? 그럼 기억의 이유가 뭐냐? 1번 뉴욕의 나는 서울의 나보다 나의 특징 더 많이 갖고 있어서 더 많이 갖고 있지 않아. 똑같이 갖고 있는 거죠. 2번 뉴욕의 나는 서울의 나와 동일하지만 어차피 다른 인생을 살 거니까 다른 인생 살 거라서 뉴욕의 나를 나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 얘기 하진 않았는데 이거는 아까 맨 마지막에 그냥 앞에 그 언급의 전제 부분인 거죠. 3번 뉴욕의 나는 나의 특징을 똑같이 갖고 있어. 그쵸? 그리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왜 하나밖에 없지?
서울의 나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뉴욕의 나를 나라고 부르는데 주장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겠네. 오! 대박. 4번도 3번, 5번도 3번, 6번도 3번이야. 7번까지 3번이면 3번 도배의 문제인 거네. 그지? 다음 4번. 뉴욕의 나는 서울의 내가 있든 없든 그 자체로 나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있든 없든 그 자체로, 있든 없든이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면 아까 없으니까 이런 판단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있든 없든이란 말이 틀렸죠. 5번. 뉴욕의 나나 서울의 나나 특징이 똑같은데 생기게 된 방법을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된다. 생기게 된 방법 갖고 뭐 그런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답은 3번이겠네요. 마지막 7번 문제예요. 서울에 죽어가던 A가 있었어요. 뉴욕에서 복 같은 B를 만들었어. 죽어가던 A, B가 있대. 복제한 거네. 근데 문제는 B가 A의 기억은 없대. A의 기억이 없다라는 거는 심리 이론에서는 똑같은 나가 아닐 수 있겠다. 그죠? 근데 문제는 그 기억을 로봇 C의 기억 장치에 저장을 한 거야. 복제해서 로봇 C한테 줘버린 거야. 그럼 로봇 C라는 애는 내 기억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기억을 갖고 있으니까 심리 이론에서는 또 다른 난데? 그죠? 일단 1번 갑시다. 복제 불가 조건에 따르면 B는 죽기 전에 A와 동일한 사람이 아니다. 복제 불가 조건이 아까 뭐였지? 복제 상태에서는 동일한 사람을 볼 수 없다는 거였잖아. 근데 B는 복제 인간이잖아. 그럼 A와 B는 둘 다 복제 인간이기 때문에 복제 문제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며, 그럼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며, 즉 동일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죠? 2번. 영혼 이론에서는 A와 C의 영혼이 같지 않으면 A와 C가 동일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영혼 이론이라는 게 뭐지? 영혼이 동일하지 않으면 동일한 존재가 아니니까. 그래서 영혼이 같지 않으면 A와 C가 동일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뭐 맞는 말이잖아요. 영혼 이론에 대한 설명한 건데. 3번. 복제 불가 조건을 따르지 않는 심리 이론에서는 B를 죽기 전에 A와 동일한 사람으로 본다. B를 A와 동일한 사람으로 본대. 아까 복제 불가 조건이라는 게 뭐였지? 복제 불가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은 똑같은 나가 존재했을 때 둘 다 복제 대상이야? 복제한 대상이야 얘가? 그러면 둘은 동일한 대상이 아니야 라고 판단했던 게 복제 불가 조건이었잖아. 이걸 따르지 않는다고 했어. 그러면 복제했을 때 둘은 동일한 존재가 아니야 라는 판단이 아니란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 그러면 B를 죽기 전에 A와 동일한 사람으로 본다? 그럼 맞는 말 아닌가? B를 죽기 전에 A와 동일한 사람으로 보는 것들? 근데 지금 현재 A가 죽는 거잖아. 죽어가는 A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3번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복제 불가 조건을 따르지 않는 심리 이론에서는 B를 A와 동일한 사람. 복제 불가 조건을 따르지 않는 심리 이론이라고 했으면 그 전에 지금 여기 있는 그 심리 이론과 심체 이론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심리 이론의 포인트는 뭐였지? 심리가 동일해야 둘이 같은 존재잖아. 그럼 이걸 얼핏 읽으면 복제 불가 조건을 따르지 않는 심리 이론이야. 복제 불가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복제 불가 조건 이론이라는 건 결국은 이 둘이 복제 문제로서 발생한 대상은 동일한 존재가 아니야라고 하는 건데 저 조건을 따르지 않게 되면 둘 다 복제 인간이지만 동일한 존재 아닌가? 동일한 존재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B를 죽기 전에 A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라는 말이 맞는 설명처럼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핏 보면 저 조건을 따르지 않아? 저 조건은 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였는데 그럼 저 조건을 따르지 않으면 복제를 인정하는 거니까 오케이 동일한 사람을 볼 수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여기서 뭐가 있었냐면 B는 A의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 그럼 B는 A의 기억을 안 갖고 있어? 심리 상태가 다르단 말이야. 근데 심리 이론에서는 뭐였지? 같은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동일한 존재로 얘기했잖아. 그럼 B는 같은 심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으로 간주할 수가 없겠지. 그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게 심리 이론이라는 게 여기죠. 요거를 안 보고 그냥 문제를 풀어버리면 우와 복제 불가 조건을 따르지 않으면 복제를 인정하는 거니까 맞다고 보겠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4번 거문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맞는 말이라고 될 수 있으니까 답 3번이라고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 끝.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이제 문법 정리할 건데 이번에 문법 확실하게 정리를 끝내야 우리 다음번에 이제 5차 시부터 순차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A반하고 B반 다 했을 때 선생님이 지금 지난번 A반하고 B반이 조금 진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정리할게요. 지난번에
한반은 지금 3번 문제까지 끝났고 한반은 4번 문제까지 끝났거든요. 그런데 3번 문제까지는 둘 다 한 건데 4번 문제를 안 한 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4번 문제에 대한 것들 간단히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3번까지는 다 했어요. 4번. 자, 요게 이제 음운 변동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기역에서 음절의 끝에서 발음되는 그럼 음절의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얘기하는 거예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들어봤을 텐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은, 미음, 미음, 가느다란 물방울이라고 했던 것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에 올 수 있는 발음을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끝소리에 올 수 있는 발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끝소리라는 개념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김이라고 했을 때 이건 첫 소리, 중간 소리, 끝소리. 즉 끝소리라고 하는 건 받침을 얘기하는 거죠. 받침에 올 수 있는 발음이 몇 개밖에 없다? 7개밖에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너 얼굴에서 빛이 난다 라고 했을 때 치읓 받침인데 치읓은 여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발음하는 거예요? 대표 발음은 빛 이렇게 발음을 한다라는 거. 요 디귿으로 발음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니은.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 앞에서 각각 동일한 조음이체 비음인 얘로 변한다. 자,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변하는 걸 무슨 화라고 해요. 그럼 비음으로 변하는 건 비음화, 유음으로 변하는 건 유음화, 구개음으로 변하는 건 구개음화라고 설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비음화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비음화의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선생님 여기다 써줄게 따로 써줄게요. 저기다가 기역, 비읍, 디귿. 선생님 저번에 그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길바닥이라고 그냥 쉽게 알려주세요. 길바닥에서 니은과 미음, 놈을 만나면 여기 있는 기역, 비읍, 디귿이라고 하는 것들이 각각 이응, 미음, 니은 어머나 하고 놀라게 된다. 이렇게 아마 알려줬을 거예요. 길바닥에서 놈을 만나면 어머나 하고 놀라게 되는. 낯선 사람 만나면 다들 어머나 놀라잖아요. 낯선 사람이 톡 쳤는데 어머 이렇게 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길바닥에서 놈을 만나면 어머나 뭔 뜻이냐면 여기 있는 기역, 비읍, 디귿이라고 하는 것들은 파열음이라고 하는 건데 소리가 이게 팡 터지는 파열음이에요. 이 소리들이 받침에 있을 때 뒤에 첫 소리에 니은이나 미음이 오게 되면 얘네들은 비음이라고 하거든요. 얘를 만나면 이응, 미음, 니은이라고 하는 비음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특히 여기서 기역은 이응으로, 비읍은 미음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똑딱 맞춰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비음화라고 하는 것들. 다음 디귿. 평음이 경음으로 바뀌는 거 우리가 경음화 현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된소리 되기라고도 하고 얘를 경음화라고도 하는데 이 경음화의 조건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얘 말로 얘 하나로도 되게 많은 걸 설명할 수 있지만 경음화의 가장 기본 조건은 얘와 똑같아요. 기역, 디귿, 비읍이라고 하는 띠리리릭 파열음 받침이 있을 때 이 받침들 뒤에 예사 소리가 오게 되면 요 예사 소리들이 뭐로 바뀌냐면 된 소리로 바뀌는 것들을 얘기해요. 자, 파열음이라고 하는 건 소리가 팡 터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팡 터트려버리면 그 뒤에 오는 소리들은 그 터진 소리에 휩쓸려서 소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밥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늘 예를 드는 건데 국밥을 예로 들면 자, 국, 기역이라는 게 여기 있는 파열음이죠. 국 하고 소리를 끊어요. 국 소리를 막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국 하는 순간 소리를 뒤에 이제 팡 터트릴 거거든. 국 터트릴 거야. 터트리는데 거기에 비읍이 있는 거야. 그럼 비읍이 그냥 예사 소리인 비읍으로 있다가 소리가 세진다. 비읍 소리가 강해지는 거지. 그래서 국밥 이렇게 하지 않고 국밥이라고 발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비읍이 그냥 비읍이 아니라 쌍비읍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앞에 기역, 디귿, 비읍이 있을 때 뒤에 소리가 휩쓸린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요거 말고도 된 소리 되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요것만. 다음 리을이요.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이 왔다. 이런 거 우리가 자음이 뭉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음군이라고 해요. 자음이 뭉쳐 있다. 그럴 때 둘 중에서 한 자음이 탈락한다. 이런 걸 우리가 자음이 뭉쳐 있다가 하나로 단순화되기 때문에 자음군 단순화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가장 쉬운 예가 뭐가 있는 거냐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국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국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리을 기역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요 리을 기역 요거 한 번에 리을 기역 발음할 수가 없죠. 구르륵 발음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국 이렇게 발음하게 되거든요. 국. 그래서 국다 이렇게 발음하기. 여기는 리을 기역은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로만 발음하게 되는 것들 이걸 우리가 자음이 단순화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나 반모음 j. j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반모음 그냥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그냥 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얘와 똑같은 이는 아니고요. 얘는 단모음. 얘는 단모음 이, 얘는 반모음 이. 자, 반모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모음은 혀의 위치가 이동할 수 없어요. 그냥 발음은 딱 거기에서만 할 수 있는데 반모음은 혀의 위치가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의 좀 여러분 대표적인 사례 알아둬야 되는데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반모음이라는 것과 단모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라는 발음과 아라는 발음을 같이 해봐요. 그러면 이, 아, 이 두 개의 혀의 위치는 달라요. 그러면 이라는 발음과 아라는 발음을 동시에 발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둘 다 단모음, 단모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단모음, 단모음을 발음하려면 혀가 두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의 혀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발음을 한 다음에 여기로 옮겨가야 돼. 근데 단모음은 우리가 혀의 위치가 이동할 수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럴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여기 앞에 있는 요 이라는 거 있죠? 얘가 똑같은 이인데 반모음으로 변화를 일으켜요. 그리고 얘는 단모음 그대로 있게 되고 그러면 얘를 발음한 다음에 여기로 이동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럼 이제 발음을 좀 빨리 해볼게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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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라고 발음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중모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건 뭐다? 단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이 아니라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이다. 물론 시작점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긴 한데 이럴 때 얘가 변한 다음에 두 개가 합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반모음 이로 시작할 때 니은이 사이에 덧붙는다. 이게 무슨 얘기라는 거냐면 사실 요거는 요 앞에 두 단어의 결합이란 말이 좀 존재해야 돼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합성어 말이 단어 하나 결합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밤일이라는 단어가 있다. 밤일. 자, 그러면 밤일이라는 단어가 있게 되면 얘는 사실은 밤이라는 단어와 일이라고 하는 게 결합이 된 단어인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앞말이 이렇게 해서 자음으로 끝났어. 뒷말이 이렇게 해서 이가 왔어. 그럴 때 니은이 이 사이에 숑 하고 들어가. 그럼 최종 발음 뭐가 되냐면 밤, 닐 이런 단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밤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알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니은이 숑 들어가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니은 첨가다라고 설명을 하는 단어입니다. 니은 첨가.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요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문제 풀 때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안 해도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설명을 일단 한번 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체크만 잘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음절의 끝소리, 얘는 비음화, 경음화, 그 다음에 자음군 단수나, 그 다음에 여기는 니은 첨가. 우리가 교체, 탈락, 축약, 첨가로 따지자면 얘는 바뀐 거니까 교체, 얘도 교체, 얘도 교체, 여긴 탈락, 여긴 첨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문제 보도록 하죠. A부터 가볼게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얘는 A다라고 A와 C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음문 변동에 대한 문제는요. 여러분 음문 변동의 핵심 여러분이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음문 변동 문제가 왜 매번 수능에 출제가 되는 거냐면 문법에서 가장 기초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음문 변동 문제는 빨리 풀어내는 데 주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오래 보고 있으면 거기서 시간을 다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빨리빨리 이건 무슨 법칙이니까 이거는 무슨 법칙이니까 교체, 이건 무슨 법칙이니까 첨가, 탈락, 빠빠딱 나와야 돼요. 자, 붙는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티읕이라는 게 니은으로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바뀐지 알겠어요? 붙는이라는 단어인데 이 티읕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표로 반대할 수 없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럼 뭐가 돼야 돼요? 붙는 요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이 기역, 디귿, 비읍인데 요게 니은 만났어. 그러면 붙는이라고 하는
기역, 비읍, 디귿이 니은이란 비음을 만나면 비음 변한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비음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지금 현재 기역이 음끝이었고 니은이 비음이었으니까 여기는 지금 음끝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기역 A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긋다 보도록 하죠. 리을기 우리 합번에 아까 한 번에 발음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첫 번째 긋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된 거냐면 둘 중에 발음 하나밖에 못해. 뭐 글일까 극일까. 리을 기역은 우리가 기역으로 발음해요. 그래서 긋다라고 발음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최종 발음이 따가 나온 건 어떻게 나온 거야? 여기는 얘 기역 파열음이라고 얘기했잖아. 극 소리를 막았다가 극다가 아니라 극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발음 우리가 극다라고 하는 자 이렇게 대가로로 되어 있는 게 최종 발음이에요, 여러분. 알았죠? 그냥은 발음이 아니고 요게 발음인 거야.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자음군이 단순화된 아까 네 번째 사례라 볼 수 있겠고 여기는 디귿이 쌍디귿 바뀐 거니까 이거 우리가 아까 된소리 대기라고 배웠죠. 그죠? 이렇게. 다음 C 같은 경우에는 닭같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닭같지. 여기 있는 발음 사라진 것 같은데 사라진 줄 알았더니 여기 있는 위에 올라가 있네. 그럼 얘는 여기로 이렇게 올라간 것밖에 안 돼요. 자, 요거는 우리가 연음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연음이라고 하는 건 음운 변동에 들어가지 않아요. 요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데 봐 여러분. 좀 쉬운 걸로 해볼까? 오늘 밤이 너무 길을 때 밤이라고 돼 있다 칩시다. 자, 그러면 요럴 때 요거는 몇 개의 음운이에요? 자, 요거는 자음, 모음, 자음이잖아요. 얘는 뭐죠? 얘를 혹시라도 선생님 이거 자음과 모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 이응 부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어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글씨를 이렇게 써버리면 글씨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여기를 채워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채워놓은 거지 사실 없는 자리. 그러니까 여기가 비어있으니 얘가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밖에 있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여기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건데 단 이렇게 들어가려면 요 뒤에 있는 이 공간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이걸 잘 적어놔야 돼. 모음으로 된 형식, 형태소일 때만 이런 연음이 일어나게 돼요. 뒤에가 모음으로 된 형식, 형태소라 얘기했어요. 형식, 형태소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조사나 어미 또는 접사 따위를 얘기하는 건데 보통 이렇게 조사나 어미 같은 것들이 제일 잘 나와요. 시험에서는요. 자, 그러면 조사나 어미, 접사 같은 형식, 형태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요. 그럴 때만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할 때 그러면 밤일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밤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이것도 여기가 비어있으니까 그러면 밤일 이렇게 하는 거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밤 플러스 1이잖아요. 이때 1은 형식 형태소냐? 얘 조사예요? 어미예요? 접사예요? 아니잖아요. 1은 얘 자체로 뜻이 있는 나 이랬어 할 때 그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실질 형태소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앞에 자음이 있고 뒤에 이야, 여, 요, 유 왔을 때 아까 앞에서 말했던 여기는 이 미음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는 니은이 들어가서 밤일이 돼야 되는 거야. 밤일. 요런 걸 이제 문제에서 출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닭앗지. 그러면 닭이라는 어간에다가 플러스 앗이라고 하는 얘는 어미예요. 어미. 어미 여분 앞에 설명했었죠, 선생님이. 어간, 변하지 않는 부분. 어미는 뒤에 따라붙는 꼬리들인데 변하는 말. 닭다, 닭고, 닭은이, 닭아서라고 하는 뒤에 붙는 말들이 전부 다 어미다라고 설명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 이해하신다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저기 있는 저 깍이란 말 왜 생겼는지 알겠죠, 이제? 저 쌍기역이라는 게 뒤로 가서 붙은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해서 연음이 됐다 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시옷이라는 게 쌍시옷 다 사라지고 얘만 남았네? 왜 그런 거지? 그럼 얘는 닭앗인데 첫 번째 닭 그대로 있다. 얘는 그냥 바로 보내버릴까요? 연음으로? 연음 바로 보내면 닭. 자, 얘 쌍시옷을 우리가 발음할 수가 없잖아요. 발음할 수 없으니까 얘 대표 발음 아까 뭐였죠? 받침에 올 수 있는 건 디귿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얘는 닭, 갓,
지. 이렇게 돼야 되겠고, 연음은 미리 보냈어요. 그러면 얘가 얘로 변한 거니까 쌍시옷이 디귿으로 변한 음절의 끝소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디귿 다음에 다 갓, 기역 디귿 비읍, 갓, 소리를 막았다가 갓지가 아니라 다 갓지라고 바뀌어야 되니까 최종 발음 다 갓지가 되는 이유는 요 지읒이 쌍지읒 때는 무슨 소리 되기? 된 소리 되기라고 볼 수 있다. 체크하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D번은 시험에 정말 잘 나온 단어니까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얘 보니까 바뀐 게 기역이 이응 됐잖아요. 왜 바뀌었을까? 그리고 이응인데 니은도 니은이 새로 생겼네. 이응이 니은으로 된 건 아니겠죠. 여기 있는데 선생님이 아까 비어있는 자리라고 얘기했잖아요. 비어있는 곳에 니은이 들어온 거니까 니은 첨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왜 그런가 봤더니 이렇게 끊었더니 앞말의 받침에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 요거 여. 이, 야, 여, 요, 유. 왜냐면 이 여라고 하는 것들은 앞에서는 뒷말이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할 때라고 얘기했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이나 반모음 이라고 하는 것들. 선생님 이거 이 아니잖아요. 여라고 하는 건 이 플러스 어로 돼 있잖아요. 이어 하면 여가 되잖아요. 여기에 이가 숨어 있거든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저녁, 연기란 단어가 첫 번째 이렇게 끊어서 니은이 들어와야겠죠? 저녁, 연기라고 해서 무슨 첨가? 니은 첨가가 먼저 일어나야 하고 그 다음 일어나는 건 기역과 니은 때문에 일어나는 거.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 미음을 만나면 아까 비음화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이응으로 변하고 연기는 그대로 있고 그럼 여기는 아하, 비음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1번 음절의 끝소리가 있는 것은 A와 C라고 했는데 음끝은 A와 C에 있는 거 맞네요. 그죠? 틀린 말 아니겠어요? 다음 2번이요. 비음화가 일어난 얘는 A뿐이다. 비음화는 여기 있고 여기도 있다. D도 있는데 그럼 2번이 틀렸네. 그죠? 답은 2번이네요. 다음 3번이요. 경음화 된 소리 되기가 일어나는 것들. 경음화 된 소리 똑같은 말인데 경음화 이런 거 B, C. 경음화 된 소리 둘 다 맞네요. 다음 여기는 없죠. 그죠? 다음 4번. 자음군 단수는 일어나는 건 B밖에 없다. 그죠? 여기밖에 없었네요. 그죠? 5번. 마지막인데 니은 첨가 일어나는 것들은 마지막 여기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다 맞는 말이네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5번으로 갈 건데요. 4번이 아니라 여러분 몇 번으로 바꿔야 돼요? 5번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아마 여기는 5번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뒤에 있는 5번 문제는 6번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음운변동에 대한 설명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이제 다음 문제를 보시면 되겠네요. 자, 기어가 기어. 지금 기어가 얘가 됐다라고 했는데 플러스 왜 들어가 있지? 자꾸 쓸데없는 게 자꾸 들어가 있네? 왜 들어오지? 저거 지워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알았죠? 자, 기어가 됐는데 발음은 기여라고도 발음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의 단모음이 첨가된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봐요. 기어인데 기여라고 발음을 했잖아요. 그럼 여라고 하는 건 내가 아까 뭐와 뭐의 결합이라고 얘기했죠? 여라고 하는 건 이하고 어의 결합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기가 있고 요건 지금 기가 있고 그 다음에 너 헷갈릴 것 같으니까 하나씩 써줄게. 일단 기는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물론 얘는 반모음이라고 해야 돼요. 자, 그럴 때 지금 기와 기는 똑같이 있고 그 다음에 어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니은이. 그러니까 하나의 단모음이 첨가된 현상이다라고 얘기해. 뭐가 틀렸지 얘들아? 뭐가 틀렸지? 그러니까 맞는 것 같잖아. 선생님 기, 어니까 하나의 단모음 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개념 설명했잖아.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건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이라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의 단모음이 첨가된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반모음이 첨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문법은 개념을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이거를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문제를 풀면 보기의 설명을 다 안 해주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 개념을 알고 있으면 틀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딱 떨어질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1번은 땡, 2번 피어서, 펴서인데 이게 되는데 두 모음이 하나의 단모음으로 축약되는 걸 얘기하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 봐요. 여기는 피어서인데 펴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음만 보죠. 이가 있고 어가 있고 어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현재 지금 서는 얘랑 똑같으니까 지웠다 치고 피어가 펴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 바꿔보자. 피어가 펴가 됐다. 그러면 모음만 빼면 얘가 결합해서 여가 된 거니까
두 개의 모음이 결합해서 하나의 단모음이 축약, 맞니 얘들아? 뭐가 틀렸지? 맞는 줄 알았어, 그지? 맞는 줄 알았는데? 뭐가 틀렸지? 하나의 이중모음이 된 거지. 이거 단모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단모음과 이중모음과 반모음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자, 가라에서 가라는 동일한 두 모음이 만나 하나로 축약되는 거래. 여러분 봐요. 일단 라는 똑같으니까 지워버리죠. 그러면 가, 아가, 가가 됐다는 얘기잖아. 가 플러스 아가, 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 아가, 가가 됐으니까 축약된 건가? 누가 봐도 얘 있고 얘 있으면 얘가 하나 없어진 거잖아. 그럼 얘가 탈락했다고 봐야지. 그러면 축약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탈락이라고 해야겠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동일 모음 탈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런 걸 많이 틀려요. 이런 거 봐요. 집에 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에 가! 오케이? 집에 가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여기서 이제 가, 요 말 때문에. 자, 집에 가라고 하면 여기에는 어떻게 된 거야? 집에 가, 요거는 모음이 어미가 생략된 거야? 집에 가라는 말 어떤 말이지?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가는 그냥 가다에서 다라는 어미가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아니에요, 그죠?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가에서 어미만 생략하고 어간이 그대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어간만 있어서 문장을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미가 생략되고 어간만 남아있는 모습이다? 이건 틀린 말인 거죠. 선생님 맞잖아요. 어미가 없어지고 가만 남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가라는 단어 어떻게 된 거냐면 가, 아, 요 두 개가 만난 거예요. 가라는 어간과 아라고 하는 어미가 결합된 상태인 거야. 근데 아가 두 번 있으니 아 하나를 이렇게 해서 빼버린 거지. 그럼 결국 이 가라는 단어는 어간과 어미가 둘 다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어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이런 것들에 속지 말아야 되고 공부를 어설프게 하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서 속아요. 속지 마요. 자, 담그하라는 단어가 담가가 됐대. 그러면 딱 봐도 담자 지워요? 그럼 뭐 남았죠? 그 아가 가가 됐대. 그럼 이렇게 보면 의가 없었다는 걸 여러분 딱 보면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의탈락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기억 가가 남은 거야. 서로 다른 모음이 만나 모음 하나가 탈락하는. 맞잖아요. 누가 봐도 하나 없어졌네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죠. 5번. 치우어라에서 치워라가 된 거는 치 빼고 라 빼봐요. 그럼 뭐 남아요? 우하고 어가 우어가 됐다. 우투더 어투더. 그죠? 이 우투더 영투더 우처럼 우투더 어투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어쨌든 우와 어가 만나서 워가 됐대. 그럼 이거 뭐야? 아까 모음과 모음이 만나서 우어가 된 거잖아. 이거 아까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 사라진 거냐? 탈락이냐? 탈락은 아니지. 여기 보니까 하나의 단모음이 다른 단모음으로 교체되는 거래. 교체가 되려면 뭐랑 교체되는 거야? 얘가 얘로 바뀐 건가? 그거 아니잖아, 그치? 이건 뭐야? 이 단모음인 거고 얘들아 참고 우, 얘는 반모음이에요. 자, 반모음에는 이하고 우 두 가지가 있어요. 얘는 우리가 W로 보통 표시를 많이 하고 아까 E는 J로 보통 표시를 많이 하는데 자, 얘는 반모음이에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런 개념이겠죠. 단모음 우였던 것이 단모음 어하고 만났는데 그때 얘가 발음을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없으니 반모음 우로 바뀌고 여기에 이 두 개가 더해져서 워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어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얘는 하나의 단모음이 다른 반모음으로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반모음이 단모음과 만나 이중모음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중모음으로 뭐가 되는 거야? 축약. 하나의 이중모음으로 축약되었다. 이렇게 해놓은 게 맞지 않을까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5번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5번을 체크하셔야 돼요. 자, 이 문제는 몇 번 문제요? 6번 문제가 되는 거겠죠, 이제. 6번을 체크하시면 돼요. 자, 보기에 기억에서 디귿 관련된 의문 변동 문제를 이해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네요. 자, 요거 끝나고 나서 이제 7번, 8번에 있는 의문 변동까지만 하게 되면 의문 파트는 끝이 나게 돼요, 여러분. 이 강의를 통해서 의문까지는 정리를 끝내고 다음 주에 5차시 통해서 우리 단어부터 다시 시작할 거니까 의문을 이해해야 단어도 문제 풀 수 있어요, 여러분. 문법은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의문을 모르면 단어를 못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문을 다 이해하시고 다음에 단어를 넘어가셔야 돼요. 표준 발음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형식 형태소와 관련된 의문변동 이해. 우리 아까 형식 형태소 뭐라 그랬죠? 형식 형태소는 조사나 어미, 접사 같은 의미가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문법적인 의미만 더해주는 거야. 자, 밑에 보죠. 조사나 전미사 나오네요. 조사, 전미사를 둘 다 형식 형태소라 얘기했었죠. 얘는 아까 얘기했지만 문법적인 의미만 더해주는,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사 이 같은 경우에는 명사에 조사 이가 붙으면 주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어라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주어의 성격을 갖게 하는, 을들이 붙으면 목적어가 되게 만들잖아요. 이제 그런 걸 얘기했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받침 디귿 티읕이 조사 전미사의 모음 이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지읒 치읒, 이걸 많이 봤죠. 이거 뭐예요? 이 지읒 치읒을 우리가 경국의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경국의음으로 바뀌는 걸 우리가 경국의음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국의음화라는 건 정확히 말하면 경국의음화라고 볼 수 있어. 요거 간단하게 옆에다 표시하게 되면 디귿 티읕이 모음 이를 만나서 이게 지읒 치읒 되는 거 국의음화. 근데 이때 주의할 게 뭐냐면 이 이가 그냥 이가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형식 형태소 이가 될 때만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아무 때나 변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일 이런 것처럼 그냥 실제 의미가 있으면 안 변해야 돼요. 다음 니은이요. 디귿뒤에 전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도 티로 발음할 수 있다. 이거가 뭐냐면 똑같은 사례인 건데 이 전미사도 형식 형태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티다란 말이 있다 쳐봐요. 그러면 이 디귿이 있죠. 디귿이 전미사 히와 결합을 해요. 그럼 어떻게 바뀌냐면 바티다가 돼요. 디귿이 히읗을 만나면 티읕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까 알고 있지만 티읕은 치읒으로 변하고 디귿은 지읒으로 변하잖아. 그럼 결국은 티읕이 이를 만난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 그럼 최종 발음은 뭐가 되냐면 다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여기 있는 이 디귿이 히를 만나서 치읒으로 변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디귿이 히를 만나면 치가 된다. 그게 이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국의음화에서 이게 하나씩 이렇게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디귿이 히를 만나게 되면 한 방에 치읒이 돼버리는, 얘가 돼버리는 거죠. 얘가 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얘가 되었다가 일로 오는 건데 보이기만 그냥 얘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다음 밑에요. 어감 받침 니은 혹은 미음이란 게 있는데 요거 뒤에 어미의 첫 소리 기역 디귿 시읒 지읒이란 걸 된 소리로 발음한다. 다만 피동사동의 전미사 기는 된 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우리 아까 했던 것 중에 이것도 된 소리 되기의 하나의 조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된 소리 되기 중에서 어간 받침. 자, 이 말 기억해야 돼요. 어간 받침이라는 걸 잊지 마요. 어간이라고 하는 건 일반 명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사나 형용사에 존재하는 거죠. 그럼 동사나 형용사에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간이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뭐가 있을까? 자리에 앉다 이런 말 있다 쳐봐요. 자리에 앉다. 자, 그러면 자리에 앉다 할 때 니은 지읒, 여기 있는 니은 지읒 얘죠? 니은 지읒. 자, 그러면 이럴 때 얘를 발음할 때 발음을 안즈 이렇게 발음하지 않잖아. 그러면 니은으로 발음 하나만 할 거야. 그리고 얘를 안다 이렇게 발음해? 너 자리에 앉다 이렇게 얘기해? 이상하잖아. 자리에 뭐라고 해? 앉다라고 발음할 거야. 앉다. 그럼 왜 앉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 있는 어감 받침 니은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 소리 얘가 왔을 때에는 된 소리를 발음하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간첩 신고할 때 신고와 신고할 때 이 신고가 발음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간첩 신고는 우리가 말 그대로 그냥 신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얘는 신다. 얘가 뭐예요? 얘 어간이잖아. 얘는 어간이 아닌 거고. 근데 우리 아까 어간일 때 요 니은 어간 받침 니은일 때 뒤에 오는 기역 디귿 시읒 지읒을 된 소리 발음한다며. 그럼 얘는 어간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신고라고 발음을 해야 돼. 얘는 왜 신고고 얘는 왜 신고야? 얘는 어감 받침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이거를 절대 까먹으면 안 되고 이거 되게 잘 나온 개념 중에 하나. 자, 이때 주의할 건 피동이나 사동의 전미사 기는 된 소리를 발음하지 않는데 무슨 얘기냐면 신기다란 말 있다 쳐봐요. 그러면 신을
신자에다가 기가 들어간 거야. 그럼 우리가 어감 받침 신이니까 신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신기다. 내가 너한테 신발을 신겼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고 얘는 신기다 이렇게 그냥 발음을 해야 된다는 거죠. 된소리 발음하지 않는데. 왜? 신기다는 누군가한테 신발을 신게 하는 거잖아. 뭐뭐하게 하는 걸 우리는 사동이라고 해요. 시킨다. 사동은 시키다의 의미가 들어있고 얘는 당하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피동사는 나중에 선생님이 설명할 때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문법은 의문만 안다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거 아니고 단어만 안다고 문제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문장만 안다고 문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알고 있어야 뒤죽박 섞여 있거든. 그래서 되게 기본 개념을 갖추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게 문법 문제라는 거죠. 자,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기억인데요. 혼입을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기억이라는 거 할게 뭐였죠? 구개음화 얘기했던 거죠. 혼입을 해서 조사나 전미사가 없으므로 혼입을에 조사나 전미사가 있니 찾아보라는 거야. 자, 얘 보면 혼입을 어떻게 되는 거지? 홑 플러스 이불이야. 근데 여기에 조사 전미사가 있어 없어? 없잖아. 아까 조사나 전미사라고 하는 게 뭐였지? 형식 형태소였잖아. 형식 형태소에 이가 있을 경우에는 아까 어떻게 됐지? 구개음화. 그러니까 이게 호치불이라고 해서 티읕이 이만 나면 치읓으로 변한다? 요게 티읕이 치읓, 호치불 이렇게 안 하잖아. 혼니불로 하잖아. 왜 혼니불로 하는 거야? 요게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얘는 실질 형태소니까. 그럼 아까 우리가 했던 앞에 받침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 이, 야, 여, 요, 유 하고 오는 거 무슨 첨가였지 아까? 우리 니은 첨가 아까 배웠잖아요. 그래서 니은이 들어가서 니불이 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구개음화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오케이. 다음 2번이요. 기억. 가치에서는 어근의 받침 티읕 뒤에 전미사의 몸 이가 결합하여 구개음화 일어났다. 여기 써있잖아. 요 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실질이에요? 아니에요. 얘는 접사거든요. 그러니까 형식 형태소 접사. 티읕이 이만 나면 치읓이 된다. 치. 그래서 가치라고 발음하는 거다. 구개음화 맞는 말이네요. 그럼 맞는 설명 고르는 거니까 답은 2번인가? 틀린 거 고르는 거구나. 그치.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둘 다 맞는 말. 그다음 3번. 다치다. 답이 미리 나와버렸네. 그죠? 다치다 같은 경우에는 전미사의 자음이 탈락된 후 모음 이를 만나서 됐대. 자, 선생님이 아까 설명하긴 했었거든? 다치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된 거야? 다치다라고 하는 글자는 처음에 다티다가 되는 거예요. 왜 다티가 되는 거예요? 디귿과 히읗이 만나요. 그러면 티읕으로 변하는 뭐가 돼? 이런 걸 우리가 축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두 개가 만나서 새로운 하나가 생겼어. 줄어든 거야. 축약인 거죠. 만약에 디귿, 히읗 만나서 디귿만 남았다? 그럼 탈락이야. 하나가 없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얘랑 A랑 B가 만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쉽게 설명하면 A랑 B가 만났는데 A만 있다? 이건 탈락이에요. 얘가 빠진 거니까. 근데 A랑 B가 만나서 C가 생겼어? 그럼 두 개가 만나서 새로운 하나가 생긴 거니까 이 두 개가 C로 축약되었다 설명하는 거죠.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티읕 된 거니까 축약. 그래서 티읕이 이렇게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다 치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최종 발음이. 그럼 여기는 축약이 일어났지만 이 티읕은 이 치읓으로 이렇게 해서 뭐가 된 거야?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이 히를 만나는 구개음화는 축약과 교체가 같이 존재하는 구개음화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럼 전미사의 자음이 탈락되었다? 전미사는 우리가 여기 있는 히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 히에서 자음, 히읗이 없어졌니? 탈락된 게 아니라니까. 이 두 개가 만나서 축약. 그러니까 탈락이란 말이 땡이 돼야 되겠죠. 다음 모음 이를 만나 구개음화 일어나는 건 맞는데 탈락이 아니라 뭐라고 했나? 축약이라고 얘기해야 된다. 요거 되게 잘 나오는 개념. 근데 요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매번 문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두면 또 볼 수 있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 신기다는 기사동연미사이므로 안 일어난다. 아까 했던 거네. 5번. 담고는 어간 받침 미음 뒤에 기역이 첫소리가 와서 결합해서 경험이 일어났다. 왜? 담다에서 온 어간이니까. 담고. 담고라고 하죠. 담고. 왜? 이 담이라는 게 어간 받침 미음. 설명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6번 문제였고요. 이제 7번과 8번. 오늘이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책에서 75페이지가 아마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제 마지막 7번, 8번 문제 어가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문법 문제가 좀 밀려 있어서 선생님이 이번 시간 빌어서 정리를 이렇게 하면 이제 한 방에 정리가 끝나는 거라 지금 다 정리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선생님 강의를 한 80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수업이었다면 이렇게 못하겠죠? 그래서 이번 주말 동안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것을 만들고 문법 문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때 이거는 돌려 들을 수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면 자꾸 돌려 들으시고 확실히 여러분 걸 만들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7번 문제입니다. 의문 변동 계속 반복되는 말이죠. 축약이나 탈락이 일어나 기억, 의문의 개수가 줄어드는 변동이라는 게 있다. 다음 2번 의문의 첨가 일어나면 더해지는 거고 교체면 변화 없는 거다. 앞에 설명 계속 했던 거죠. 그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다하서에서는 축약 또는 탈락이 일어나고 있네요. 기억이 요거였으니까. 자, 다하서 딱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히읗이 이렇게 해서 없어졌죠? 다하서만 남았잖아요. 그럼 히읗이 탈락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히읗 탈락의 사례예요. 맞는 말. 적절히 아는 거 옳은 거예요. 2번. 끝말. 끝말 어떻게 된 글자일까? 끝말이란 글자는 요 티읕은 우리가 발음할 수 없는 글자잖아요. 그러면 밑에 발음할 수 있는 아마 디귿으로 이렇게 바뀌었겠죠? 우리 아까 봤던 거네. 티읕이 이걸로 바뀌는 거 뭐라 그랬지? 아까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 끝말인데 요게 지금 보니까 니은으로 바뀌어 있네.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있는 디귿이 미음 만나서 길바닥에서 놈을 만난 거죠. 그래서 끝말이 된 거니까 와우! 이거 우리 아까 비음하라고 배웠던 것 같은데 자, 여기는 우리가 공부한 차원에서 한 거고 그냥 쉽게 문제를 풀려면 딱 보자마자 티읕이라는 게 니은으로 바뀌었잖아. 그럼 이건 뭐야? 교체죠. 첨가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교체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건 당연히 답은 2번밖에 없네요. 너무 쉽게 문제 풀렸죠. 다음 3번이요. 곱다라니. 자, 우리 문제 푸는 거니까 해결을 합시다. 곱다라니는 딱 보면 알겠는데요. 다가 따가 됐어요. 그러면 디귿이 쌍디귿 된 거잖아. 내가 저번에 설명했었어요. 이런 거 속지 말라고. 디귿 하나가 있는데 디귿 두 개가 생겼으니까 교체가 아니라 첨가 아닌가? 아니라고 했죠. 얘도 한 개의 의문이고 쌍디귿도 한 개의 의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체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속으라고 낸 문제, 매번 내는 문제 똑같아. 식상해 이제. 근데 식상한데 공부를 안 하면 몰라. 그러니까 속지 마. 4번 없는이란 말. 자, 비읍시읒 우리가 한 번에 발음할 수 있어? 비읍시읒 없으 이렇게 발음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냥 없는 할 때 업은 어떻게 발음해? 그냥 업 이렇게 발음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단어는 이렇게 없는으로 발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발음됐는데 왜 미음으로 바뀌었을까? 비읍이라는 게 미음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얘가 일로 되려면 시옷 단어 없어졌으니까 탈락 하나 있고요. 그죠? 탈락 하나, 시옷 없어졌으니까. 그다음 비읍이 미음 되는 건 바뀌었으니까 교체. 그럼 탈락과 교체니까 탈락, 교체 맞는 말이 될 수 있네요. 참고로 공부하려면 자, 얘가 된 건 뭐죠? 말해봐요. 비읍시에서 비읍만 남은 거. 6글자 뭐였어요? 자음군, 단수나. 다음 비읍이 미음된 거 뭐예요?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비읍이 미음된 거. 길바닥에서 놈을 만나는 비음화가 되는 것들. 까먹지 마요. 자, 5번입니다. 들일. 요게 들일이 됐대. 들일이 왜? 선생님, 얘는 왜 들일이 아닌 거죠? 리을이 이렇게 해서 그냥 들어가서 들일이 아닌 거죠? 왜 아니겠어요? 요 일이라고 하는 게 형식 형태소가 아니니까. 그치? 그럼 이거는 이렇게 딱 끊을 수 있겠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 야, 여, 요, 유 왔을 때 아까 합성어에서 무슨 첨가? 니은 첨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들, 닐 요게 되는 건데 자, 리을과 니은이 만났네요. 이거 되게 유명한 건데 앞에 설명은 안 했었는데 리을이라는 게 니은을 만나잖아요. 혹은 리을이라는 게 앞에 니은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만나든지 간에 여기는 요 니은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리을로 바뀌어요. 왜? 리을이라는 유음이 더 세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얘기로 이런 거 있어요. 칼날 이런 것들. 칼날 발음하지 않잖아. 어떻게? 칼날 이렇게 발음하죠. 와, 고구려 백제 신나 이렇게 해요.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발음하죠. 그러니까 니은이 뒤에 있든 니은이 앞에 있든 둘 다 리을로 변한다라는 거. 이게 유음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것들은 우리가 유음화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자, 유음은 어디 들어가요? 니은이 리을로 바뀐 거니까 교체가 되겠죠. 그냥 여기서 니은이 생긴 거니까 여기는 니은이 첨가된 거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첨가와 교체니까 맞는 말.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8번 문제예요. 자, 긴 강의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현재 지금 한 80분째 강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의 마지막 강의 유음과 아하 이거 유음이잖아. 방금 전에 언급했던 유음화가 나와 있네요. 자, 이제 요거를 마지막으로 해서 여러분 책에서 음운 변동에 대한 음운에 대한 것들은 뭘 마무리를 할 거예요. 물론 뒤쪽에 문제 풀다 오면 또 음운 변동을 적용하는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마무리. 자, 해보세요. 유음과 어떤 자음이 만날 때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유음 뒤에 경음이나 격음이나 파찰음 이런 것들이 올 때는 안 일어난다. 자, 일어나지 않는 걸 잘 봐야 돼요. 그러나 유음 뒤에 니은이 오면 유음이 탈락하거나 유음 뒤에 니은이 리을로 교체된다. 여러분 위치를 잘 봐요. 제발 이런 문제 풀 때 헷갈리는 경우는 다 뭐냐면 위치 때문에 헷갈리는 거거든요. 자, 봐요. 얘는 늑이 얘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지? 리을기 우리 발음할 수 없잖아. 그럼 어떻게 발음해? 늑는 이렇게 일단 먼저 리을이 탈락을 해야겠죠. 그래서 리을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벌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기역이라는 게 여기 있는 이 이응으로 바뀐 거죠. 이거 뭐예요? 비음하잖아. 선생님이 아까 계속했던 그거네. 그럼 자음군 단순화에 비음하니까 여기 어디 유음 탈락하는 게 있어? 아, 리을 없어졌으니까 그럼 이건 리을이 탈락한 거야? 탈락한 건 맞지. 근데 유음 뒤에 니은이 와서 탈락한 거야? 얘 때문에 리을이 없어진 거야? 아니지. 이거는 자음군 단순화 때문에 리을이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기역 사례에 해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가 틀렸죠. 땡. 니은은요. 일염인데 보니까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잖아. 여기 있는 게. 얘는 유음 뒤에 니은. 그러니까 얘가 유음이잖아. 유음 뒤에 니은. 얘가 리을로 교체해. 얘는 맞네. 그러니까 얘는 오케이. 됐어요? 다음 2번 봐요. 운이가 됐대. 와우. 이거 뭐야? 선생님 운이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거 문제 풀 때 여러분이 잘 주의해야 될 건데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물론 잘 하시고 문법을 좀 안다. 이런 사람은 헷갈리지 않아요. 항상 이런 거 우리가 음운 변동 볼 때는 원형에 주의하셔야 돼요. 자, 벌레가 운다는 거니까 우는 거의 원형은 울다가 원형이잖아. 그치? 그럼 운이는 어떻게 된 거야? 울 플러스 니가 이렇게 변했다는 뜻이야. 이걸 알아야 돼. 그럼 여기서 울 플러스 니인 건데 왜 리을이 없어졌을까? 뒤에 있는 니은, 비음 만났어. 유음 뒤에 니은이 왔어. 유음 뒤에 니은이 온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빠져버린 거야. 그래서 우니가 됐다. 그러니까 얘는 기역의 살에 해당되는 거라 볼 수 있는 거지. 원형에 주의하라 그랬어. 자, 얘는 보면 니은이 리을 됐어. 와, 선생님, 니은 리을 됐어요. 니은이 리을 교체됐어요. 그럼 얘도 맞는 거니까 답 2번이네요. 이러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속아 넘어지 말라 그랬죠. 아까 뭐라 그랬지? 유음 뒤에 니은이라 했잖아. 유음 뒤에 니은. 근데 어디 있어? 얘는 니은이 유음 앞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재 유음 앞에 니은이 온 거니까 뒤에 니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니은, 리을 교체했다고 얘만 보고 맞는데? 3번에 보니까 3번도 맞는데? 4번에 얘도 맞는데? 이러면 이제 틀리는 거지. 속지 마. 위치 잘 보라 그랬어. 3번 갑시다. 자, 소원을 비니가 됐대.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거죠. 아까 울다와 똑같은 거야. 소원을 원형이 뭐죠? 빌다죠? 그러면 빌 플러스 니가 되겠죠? 그럼 빌에서 비니가 됐다는 얘기가 없어진 거잖아. 울다와 똑같은 거니까 얘는 맞는 사례가 될 수 있겠네.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실눈이요. 실눈 보니까 리을 뒤에 오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네. 우와! 리을 뒤에 있는 니은이 바뀌었어. 얘네 답. 그치? 누가 봐도. 그럼 답은 3번이네요. 드디어 답이 등장했네. 4번이요. 살래. 뭐죠 이거? 살다에서 온 말이잖아. 그럼 얘는 리을이 없어진 거니까 얘도 맞는 사례라 볼 수 있겠다. 그죠? 얘는 왜 안 되는 거지? 한라산. 니은이 리을 바뀌었는데? 맞는 거 같은데? 아까 얘기했잖아. 유음 뒤에 니은이 아니라 유음 앞에 있는 거라고. 그래서 4번하고 2번 갖고 애들이 막 헷갈려 있다고. 이거 실제 문제 나왔을 때 애들이 막 이게 뭐지? 이거 2번도 답이고 4번도 답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거 갖고 헤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알았죠? 마지막 5번이요. 다른이란 말. 요것도 지금 보니까 일단은 얘도 일단 틀렸죠. 왜? 유음 앞에 오는 니으니까 얘 틀렸어. 그 다음 얘요. 얘는 히읗이 없어졌잖아요. 맞아요. 얘는 뭐 말도 안 되는 거네요. 그죠?
사실 여기서 히읗이 없어진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자음군 단순화라는 거. 그래서 되게 쉽게 문제 풀었네요. 됐죠? 여기까지 정리 끝. 다 했네요, 오늘. 일단 선생님이 조금 오늘 긴 시간 동안 강의했는데 1시간 반 정도 강의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길게 강의한 가장 큰 이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렇게 강의를 끝내야 그 다음 여러분이 요거에 맞춰서 진도를 다 끝내고 5차 시 때 단어 문제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강의로 미리 찍은 거니까 주말 동안에 반드시 여러분 것을 만들고 5차 시 강의 때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5차 시 강의에서 뭐 풀어야 할지 선생님이 문자로 드릴 거예요. 그것부터 문제 풀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고 우리 다음 주 이제 월수반은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고요. 화목반은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아마 진로 멘토링인가? 뭐 이런 게 있어서 아마 다음 주에 그 8교시를 빠져야 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 빠지게 되면 그 친구들은 뭐 본 강의를 못 듣게 되면 녹화 강의를 진행할 거니까 강의 오신 분들은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 못 오게 되면 녹화 강의로 강의를 들은다는 선생님한테 문자를 주시면 취소 체크 인정하는 거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고 부디 중간고사 잘 받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